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음식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슈퍼마리오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럭저럭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슈퍼마리오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마리오? 유명하죠. 루이지? 물론 유명하죠. 하지만 가장 유명한 빌런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쿠파죠. 이 쿠파에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쿠파는 사실 한국의 음식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건 바로 오늘의 에피소드 주제인 국밥인데요. 국밥이라는 음식은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대요. 주로 한국 음식을 파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쿠파라고 읽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캐릭터의 이름이 쿠파가 됐을까요? 그건 슈퍼 마리오를 만들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국밥을 먹고 싶다고 했대요. 그런데 쿠파라는 그 어감이 강해 보이니까 그 이름으로 결정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빌런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쿠파가 아니고 국밥입니다. 사실 국밥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국 플러스 밥이에요. 실제로도 국과 밥을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국과 밥이 있고 거기서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콩나물을 넣어서 먹는 콩나물 국밥도 있고 돼지고기를 넣어서 먹는 돼지국밥도 있고 굴을 넣어서 먹는 굴국밥도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경상도 지역의 소울푸드는 돼지국밥이에요. 돼지국밥은 돼지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끓여서 만들어낸 국에 밥을 같이 먹는 음식인 거죠. 이 돼지국밥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원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은 소고기로 만든 설렁탕과 곰탕이었어요. 둘 다 거의 비슷한 요리인데 설렁탕은 고기로 우려낸 국물이고 곰탕은 뼈로 우려낸 국물이에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한국에서 전쟁이 났고 한국의 땅은 부산만 남게 되었어요. 결국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리게 됐죠. 당연히 북한 쪽에서 온 사람들도 부산에 피난을 왔는데 북한 쪽에서는 돼지고기를 자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레시피가 합쳐지게 되었고 그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국밥이 됐다고 해요. 또 당연히 소는 비싼 고기니까 전쟁 중에선 구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돼지고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돼지국밥은 경상도 지역의 음식이지만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고 사람마다 먹는 방식도 달라요. 가장 우선 떠오르는 건 고기인데요. 돼지국밥에 사용하는 고기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어요. 우선 제가 사는 대구에서는 머릿고기를 쓰는 곳이 많아요. 이름 그대로 돼지의 머리 부위를 사용한 국밥으로 머리에 다양한 부위를 사용해요. 보통은 볼, 귀, 혀 같은 부위를 많이 사용하죠. 덕분에 지방과 콜라겐이 많아서 국물이 더 기름지고 찐득한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살코기 국밥이라고 돼지 앞다리나 뒷다리만 사용한 국밥이에요. 그래서 기름기도 훨씬 적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릿고기를 사용한 국밥을 훨씬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가던 국밥집이 머릿고기를 사용한 국밥을 팔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거기에 가다 보니 그 국밥에 적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살코기 국밥은 맛이 조금 밍밍해요. 국밥에 물을 탄 느낌? 맛이 없지는 않은데 머릿고기를 넣은 국밥이 훨씬 기름지고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밥을 먹는 방식도 지역별로 달라요.
돼지국밥은 보통 간이 안 되어 있어요. 돼지국밥이 나오면 DIY로 알아서 간을 해 먹어야 해요. 테이블 위에 보통 새우젓과 후추, 소금이 있는데 원하는 걸 넣어서 간을 맞춰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사는 경상도에서는 보통 새우젓을 넣어요. 새우젓의 짠맛과 감칠맛으로 국밥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평생을 경상도에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랑 친한 친구 중에서 전라도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와 국밥을 같이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국밥에 소금을 넣어서 먹었어요. 처음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소금을 넣어서 먹을 수 있죠. 테이블 위에 소금이 있다는 건 소금을 넣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국밥을 많이 먹었는데 단 한 번도 소금을 넣어서 먹는 친구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경상도에서는 돼지국밥에 다대기라고 하는 빨간 양념을 넣어 먹어요. 다대기는 고춧가루에 마늘, 양파, 생강 같은 향신료가 들어간 양념인데 빨간 색깔 때문에 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운맛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매운 걸 잘 먹는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맵지 않아요. 그냥 국밥을 더 맛있어 보이게 바꾸는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빨간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어느 국밥집을 가도 다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대기가 없는 곳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전라도에서 온 제 친구도 다대기를 굳이 넣어서 먹지 않았어요. 그냥 국밥에 소금만 넣어서 간간하게 먹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밥이 서빙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이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밥이 이미 국에 들어있는 국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이 나오고 밥이 따로 나오는 방식이에요. 저는 두 가지 다 괜찮지만 요즘 사람들은 밥을 따로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DIY를 좋아하잖아요. 국과 밥을 따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국에 밥이 들어가 있으면 밥의 식감이 질어져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돼지국밥은 국, 밥, 고기만 들어간 간단한 음식인데 이렇게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국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국밥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치와 깍두기예요. 김치와 깍두기는 설렁탕이든 곰탕이든 돼지국밥이든 어느 국밥집을 가도 나오는 반찬이에요. 사실 국밥의 맛은 특별한 식당이 아니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고기로 만든 국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김치의 맛은 모든 집이 다 달라요. 그리고 국밥과 김치의 시너지가 아주 좋아요. 국밥만 계속 먹으면 느끼하고 질릴 수 있는데 맵고 새콤한 김치를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결국 국밥의 맛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김치와 깍두기에서 맛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김치가 맛있는 국밥집은 사람이 항상 많아요. 저도 항상 가던 국밥집에 깍두기가 맛있어서 아줌마한테 항상 더 달라고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슬픈 게 그 식당은 지금 닫았어요. 그 국밥집은 김치도 참 맛있었는데 어디를 가도 그 김치 맛은 찾을 수 없었어요. 만약 국밥을 색다르게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깍두기 국물을 국밥에 조금 넣어 드셔보세요. 국밥 매니아들은 이렇게도 해먹더라고요. 그러면 깍두기 국물에 시고 시원한 맛이 같이 나니까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오늘은 경상도의 소울푸드, 국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오늘 또 준호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